자, 오늘 이 시간은 SPI 통신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I2 통신에 대해서 iSquare 또는 I2 통신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SPI 통신에 대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근접 그 장치들 혹은 센서들과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 설정 방법 중에 두 번째인 SPI 통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학습할 그 목차를 보면 이렇게 SPI 통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SPI 통신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통신 설정 방법, 그리고 SPI와 I2C의 비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이제 SPI 통신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실제 어, 부품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 SPI 통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합니다. 뭐 학습 목표는 SPI 통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SPI 통신이 어떻게 통신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 어떤 디지털 저항원과 디지털 저항을 이용해서 SPI 통신 값으로 그 값을 읽고 나타내는 형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소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여기 MCP423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가변 저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가변 저항 중에서 MCP423 1-12 정도를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먼저 보면 이 SPI 통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S라는 것은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S E R I A L. 우리말로 해석하면 직렬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 하면 프리페어럴 해가지고 주변, 뭐 형용사로 이제 주변, 뭐 그런 또 형태가 되는 거죠. P E R P H E R A 전안 써줘. A L. I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프리페어럴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변이 뭐 그런 뜻이고요. 주변이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INTER CE. 그래서 이제 뭐 장치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직렬 주용 장치를 우리가 SPI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 통신 방식 중에서 이제 직렬로 그 통신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모토로라에서 개발을 해서 그 전이중 양방향 통신 표준이에요. 전이중. 그러니까 전이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 설정 방법은 크게 단방향이 있어요. 단방향 통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이 그 라디오 들을 때 그와 같은 것이 단방향 통신이에요. 왜냐하면 라디오 같은 경우 뭐 스마트 뭐 라디오라든가 일반적으로 TV 같은 거 보면 방송사에서 신호를 프로그램을 보내주면 우리는 주로 이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로 듣게 되죠. 그 통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게 되죠. 라디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내려면 전화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송신만 하고 보내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예요. 즉 A라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고 B라는 사람은 데이터를 받기만 한 겁니다. B라는 사람은 A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게 돼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단방향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반이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이중. 반이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풀드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반이니까 할프가 붙게 됩니다. 할프 풀드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할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무전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전기. 무전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 A가 말하고 B는 듣고 A가 다 끝나면 B가 말하고 A가 듣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A와 B와 그 반이중 통신에서는 A와 B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끝에 내 말이 끝났다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오바 하면은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점심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오바 하면 B라는 사람은 그래 오바. 그래서 뒤에 그 어떤 특별한 그 단어나 어떤 특별한 그 기호를 보고 끝났다는 걸 보고 한 사람이 보내면 다 끝나면 B라는 사람이 보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이중통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이중통신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A도 얘기할 수 있고 B도 얘기할 수 있고 A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 같은 시간에 B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방향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I2C라는 것은 우리가 회선을 데이터 회선이 한 가닥이에요. 그죠? 데이터 회선이 한 가닥, 클럭 신호, 클럭 한 가닥.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반이중 통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SPI 통신은 데이터가 한 가닥이 아니고 보통 한 세 가닥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 회선이 한 가닥이 아니다 보니까 전 이중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2C에 비해서는 양방향 통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마스터 장치와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 간의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스터 장치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슬레이브가 이렇게 여러 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레이브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가 이 슬레이브와 S1 여기 슬레이브를 S2라고 하고 여기는 마스터를 M이라고 하면 이 M과 슬레이브 1, M과 슬레이브 2 이것이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PI 통신 프로토콜은 공식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SPI 장치마다 약간씩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에 꼭 뭘 봐야 되냐? 해당 장치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SPI 통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PI 통신을 정리를 해보면 SPI 통신은 모토로에서 개발한 양방향 통신이다. 양방향 통신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I2C 통신보다 통신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하나의 마스터 장치하고 여러 개 슬레이브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데 각 슬레이브 마스터와 각 슬레이브 장치가 마스터 장치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SPI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꼭 그 디바이스나 소저라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꼭 참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SPI 통신은 이와 같이 시리얼, 그 다음에 프리페어럴,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SPI 통신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직렬 주변 장치, 직렬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페이지에 갔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을 보면,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SPI 통신이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SPI 통신이가 어떤 형태가 됐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SPI 통신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방법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I 통신의 절차를 보면 이 SPI 통신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때 클록 신호와 연동돼서 동기식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동기식 방식이라는 것은 클록 신호가 이렇게 인가가 되면 이 클록 인가가 되면 이 상승 클럭이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하강 이렇게 내려갈 때 둘 중에 하나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상승일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이다 하면 상승의 질 때 데이터를 읽고 쓰고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하강의 찔다 하면 하강의 찔때 이것은 이제 클럭입니다. 클럭이고요. 이 클럭이 하강의 찔때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됩니다. 하강과 상승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때로는 디바이스가 결정돼서 나오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상승에 찔 때 동작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하강에 찔 때 동작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 나와 있게 되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상승이나 하강에 찔 때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가 동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럭 신호와 연동되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식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럭 페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럭 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클럭이라는 것은 클럭 신호의 시작이나 끝에서 데이터가 슬레이브 장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럭 신호 극성이라는 것은 클럭 신호가 하이나 로우일 때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클럭 폴라리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클럭 신호에 미안합니다. 어떡하는데 클럭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각각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클럭 기본 상태가 보면 로우일 때, 하이일 때, 로우일 때라는 것은 뭐냐면 클럭 신호가 이렇게 뒤지는 형태로 올라가면 여기가 상승 엣지 있죠. 상승 엣지에서 하강 엣지로 떨어질 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예. 로일 때라는 것은 클럭이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로일 이 클럭 라이징 엣지라는 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클럭 라이징 엣지라는 것이 이 클럭 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럭 여기 폴링 엣지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클럭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이 상태가 우리가 두 번째 여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데 모두 0과 1은 클럭이 라이징일 때, 클럭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 1은 클럭이 폴링 엣지일 때, 떨어질 때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럭 기본 상태는 로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로우 상태니까 이 부분이 상태가 되겠고요. 클럭이 하이일 때, 이 부분 상태에서 우리가 클럭이 폴링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모두 2번과 3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학습을 아마 뒤에서 하게 될 텐데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모드는 이렇게 0, 1, 2, 3, 4가 있습니다. 통신 모드는 0, 1, 2, 3, 4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클럭 신호는 우리가 클럭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럭이 종료가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클럭 신호 모드가 0번일 때는 클럭이 라이징 타임이고 그때 데이터가 좀 잘 안 써지는데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모드가 있고 모드 0,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럭 있고 클럭에 따라서 신호가 클럭 신호가 있고 데이터를 이 클럭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을지 쓸지를 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럭 신호가 여기 모드가 0이라는 것은 클럭 신호가 라이징이고 이게 라이징이니까 상승했지라는 거고 이때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읽기만 하는 모드가 요 모드 0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1일 때는 역시 클럭 신호가 라이징입니다. 이렇게 상승해질 때 이때 데이터를 W 쓰라는 거고 이런 모드고요. 그 다음에 모드 2가 되면 이거는 폴링입니다. 둘 다 VLL, ING, RIS, ING, Rising Time, Falling Time. 그래서 Falling Time이 여기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모드가 2번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클럭이 요 하강해질 때 데이터를 읽으라는 거고 모드가 3번으로 설정하면 폴링이 클럭이 하강해질 때 데이터를 write 쓰라는 겁니다. 그렇고 이것은 클럭 시작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럭을 종료할 때 되면 역시 신호하고 클럭 신호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드가 0번이면 클럭 종 신호에서는 얘가 폴링이고 얘도 폴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모드 2번은 라이징 얘가 라이징 그 모드 0번에서 클럭 종료는 신호가 폴링이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때의 데이터 값은 라이트 쓰라는 거고 그리고 모드가 1이면 클럭 종료에서 폴링이 되고 이때는 리딩 데이터를 읽으라는 거고 모드가 2가 되면 클럭 종료가 상승 모드일 때 종료를 시켜서 이 값을 데이터 값을 write 쓰라는 거고 얘는 읽으라는 거고 이런 것을 앞에서 여기서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있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모드가 0이면 클럭이 로 상태일 때 라이징 엣지에서 상승 폴링에서 상승 엣지에서 데이터를 전송 모드 1이면 역시 클럭의 끝점에서 데이터 전송을 의미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SPI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 회선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3개에다가 마스터하고 연결할 4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핀이. 그럼 어떻게 4개가 있냐면 여기 보면 SPI 통신을 하기 위한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는 3개의 회선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SCLK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리얼 클럭 핀입니다. 클럭 핀이에요. 쉽게 말하면 클럭 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아웃, 마스터 인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마스터에서 출력을 하고 슬레이브에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모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인 예, 미소라고 있는 것은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그러니까 슬레이브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떼지면 요 상에서는 마스터가 아웃풋이니까 마스터는 송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MOSI에서는 마스터가 아웃풋이니까 마스터가 출력이니까 마스터는 송신 쪽에 해당되는 거 보내는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는 인이니까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얘는 수신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시 MISO 미소라는 것이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니까
마스터는 이때는 수신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핀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 마스터 인 아웃 마스터 인 슬레이브 인 아니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이것은 다 클럭 신호에 의해서 클럭의 펄스가 상승이나 하강에 찔 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핀하고 세 개의 회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마스터가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SLCK 시리얼 클럭 그 다음에 MOSI 그 다음에 MI 미소 MISO 이렇게 세 개의 핀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이것이 다 어디 가냐면 슬레이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슬레이브 단자하고. 그러면 두 번째 슬레이브 단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 슬레이브 단자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 SS 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슬레이브 셀렉트라는 겁니다. 어떤 슬레이브를 선택할지 하는 요거 SS 핀이 이쪽 슬레이브 S1, 이쪽 슬레이브 S2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SS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SS SPI 통신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의 회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SCI 시리얼 클럭 핀 하나, 그 다음에 모시 핀 하나, 그 다음에 미소 핀 하나, 그 다음에 SS 핀 하나. 그래서 SS 핀은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선택하는 연결하는 핀이 우리가 슬레이브 셀렉트에서 연결하는 핀이 SS 핀이다. 그래서 슬레이브 장치를 N개 연결하려면 마스터 장치에서는 IO 핀이 총 3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슬레이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슬레이브가 하나다 하면은 1이니까 4개가 필요한 거고요. 슬레이브가 2개다 하면 2가 되니까 이 회선이 5개가 필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SPI 마스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쪽에 이제 SPI 슬레이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PI 슬레이브, 그러니까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슬레이브가 2개가 있고 마스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핀이 3개가 시리얼 클럭, 그 다음에 무시, 미소 핀이 각각 슬레이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각각 요 슬레이브가 다시 여기서 중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공유해서 쓰고요. 그래서 이 시리얼 SCLKU 핀하고 모시 핀하고 미소 핀은 각 슬레이브하고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SS 핀이라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슬레이브를 이 마스터가 어떤 슬레이브를 선택할지 선택하는 핀이 SS 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마스터에서는 이 슬레이브가 2개를 쓰면 이렇게 SS1, SS2 핀이 2개가 이것은 공유를 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핀은 3개의 핀은 이렇게 3개의 핀들은 그죠? 보면 이 3개 SCLK, 모시, 미소 핀은 각각의 슬레이브하고 핀이 공유가 되지만 요 SS1, SSP는 각 슬레이브마다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3 플러스 n이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3 플러스 n이라는 것이 3이라는 것은 공유하는 핀 SCLK, 모시, 미소 핀이 요 세 개가 3개의 회선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슬레이브가 2개 있으면 이렇게 2개. 그래서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보면 어떤 글자 위에는
이렇게 보면 어떤 글자는 위에 바가 없고 어떤 글자는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그죠?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입력값이 로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입력값이. 그래야지 입력값이 로 값이 돌아가야지 그 핀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핀의 입력값이 요 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입력 들어오는 입력값이 로 값이 돼야지 요 핀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SCK가 요 SLCK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모시, 미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SS 핀, 이제 셀렉트, 그죠? 슬레이브 셀렉트 핀이고요.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것이 클럭입니다. 클럭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승일제 지금 한 거죠. 각각 0,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클럭이 상승일 때, 올라갈 때 라이징 타임에 대해서 요 값을 보면 요 라이징 타임일 때 보면 마스터 값이 현재 1, 그리고 요 0번째 클럭에서 마스터 값이 1 하이고, 그리고 1번째 클럭에서 마스터 값이 1 하이니까 1, 1. 그리고 세 번째 라이징 타임에서 요 값일 때 마스터 값이 0이죠. 로 값이니까 0. 그리고 세 번째 클럭에서 얘는 0.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아스키 코드 이런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이제 전송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전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 라이징 타임일 때 보니까 슬레이브 값이 여기 로 값이니까 0. 첫 번째 클럭에서는 슬레이브 값이 1이니까 1. 두 번째 클럭에서 보니까 1이 슬레이브 값이 0이니까 1. 이렇게 데이터 값 얼로 전송, 마스터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차가 생기니까 얘가 전송하고 얘가 전송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와 얘가 여기 들어오면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클럭이 꼭 상승일 때 그 값을 봤는데 내가 만약에 하강했다 하겠다 이렇게 또 하강일 때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하고 슬래브와 간의 각각의 데이터를 전송을 주고받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도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은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 것은 여러분이 좌측에 있는 이것은 아두이노 우노고 이쪽 것은 아두이노 메가죠. 여기서 뭐냐면 아두이노 우노하고 메가가 SPI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핀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두이노 그 메가 우리가 실습실에서는 아두이노 메가 2560을 사용을 하는데 아두이노 보드를 여기서는 SPI 통신 포트를 하려면 이렇게 50에서 53번 포트를 합니다. 여기죠. 50에서 50, 51, 52, 53. 요 4개 핀을 우리가 SPI 통신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 핀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IC 이렇게 ICSP라는 포트가 있어요. 이 ICSP라는 포트도 우리가 이 SPI 통신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이 ICSPI 요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SPI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두이노 메가 2560에서 여기 지금 블록 두 개로 된 부분, 여기 블록 빨간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포트 혹은 요 핀을 통해서 우리가 SPI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가 2560에서 50에서 53번 그 포트 또는 핀을 통해서 우리가 SPI 통신을 한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 우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ISCP라는 요 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핀 번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글자를 딱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드를 정성적으로 맨 좌측에 맨 상에 있는 것이 미소 핀이에요.
자,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VCC. 그리고 S 클럭, 그 다음에 마스터 아웃풋, 그 다음에 슬래브 인풋, 그 다음에 5번 핀이 니셋, 6번 핀이 그라운드. 이게 ICS 핀, 요 핀을 요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가 요구도 요 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것을 확대해서 보면 아두이노 메가 이걸 보면 이쪽이 1번 미소, 우측이 VCC, 가운데가 SCK, 그 다음에 모시, 니셋, GND. 그래서 미소가 1번, VC가 2번, 그 다음에 클럭이 3번, 4번이 모시, 5번이 니셋, 6번이 그라운드. 니셋은 이제 초기화 시킬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우리가 오누하고 메가에 대한 그 SPI 통신이 한 그 포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설정 방법을 보도록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만 할까? 하나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합시다. 그 SPI 통신 회선에서 그 역할을 보면 이렇게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스터, 아웃풋, 그리고 슬레이브 인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을 한 거예요. 요 마스터의 여기를 마스터라고 하고 여기를 슬레이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닥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클럭서부터 SS까지. 그러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MOSI 모시고, 미소라는 것은 반대로 마스터가 인풋, 슬레이브가 아웃풋, 그러니까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고요. 이제 SCLK는 그래서 시리얼 클럭이니까 시리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기화 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클럭 펄스가 이렇게 인가가 되면 상승 또는 하강에 찌일 때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고요. SS라는 것은 슬레이브를 선택하는 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선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닥에 있기 때문에 이 SPI 통신은 I2C 통신과 달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I2C에서 이제 풀업 저항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래서 풀업 저항도 필요 없고요. 회선을 바로 아두이노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잠깐 보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이제 다음 동영상 강좌 하도록 하겠습니다.